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야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대요. 핏빛 욕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이름은 바로 장희빈. 그녀는 어떻게 천민 출신의 궁녀에서 조선의 국모가 되었을까요? 소름 돋는 건요. 그녀의 뒤에는 조선 제일의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돈으로 왕비 자리를 샀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숙종 초기. 한양 제일의 갑부, 역관 장현의 집 창고는 은화와 청나라 비단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답니다. 심지어 조선의 왕비 자리조차도 말이죠.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뱀처럼 번뜩였대요. 돈은 권력이다. 권력은 곧 왕이다. 그는 중얼거렸답니다. 그의 야망은 곧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씨앗이 되었대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어린 옥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대요. 역관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답니다. 그런 옥정의 어깨를 장현이 굳게 잡으며 속삭였대요. 옥정아, 너는 왕비가 될 상이다. 삼촌이 반드시 너를 왕비로 만들어주마. 옥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답니다. 삼촌, 저는 절대 이 초라한 역관의 딸로 늙어 죽지 않을 거예요. 어린 옥정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대요. 어느 깊은 밤, 장현의 저택에는 남인 거물들이 촛불 아래 모여 은밀한 밀담을 나누고 있었대요. 정권 교체를 꿈꾸는 그들에게 옥정은 최고의 카드였답니다. 남인 대신이 장현에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대요. 장대감, 그 조카를 궁에 넣으시오. 우리가 뒤를 봐주리다. 장현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답니다. 좋소.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조정은 우리 것이오.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궁궐 정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대요. 옥정은 남인들이 알려준 시간에, 알려준 장소에서 숙종의 눈에 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숙종은 정원을 거닐다 우연히 옥정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대요. 궁 안에 저런 꽃이 있었던가. 숙종은 넋을 잃은 듯 옥정을 바라봤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숙종은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침전, 숙종과 옥정은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숙종은 옥정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밤마다 그녀만을 찾았답니다. 숙종은 애절한 눈빛으로 옥정에게 속삭였대요. 옥정,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지만 궁 안에는 이들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차가운 시선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들의 사랑은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데뷔 전 명성왕후는 옥정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대요. 며느리의 자리를 탐하는 천한 궁녀를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명성왕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옥정에게 소리쳤대요. 이년, 네 눈빛에 요기가 서렸구나.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명성왕후는 옥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사정없이 때렸대요. 옥정은 억울함과 분노에 젖어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옥정은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슬픈 날, 옥정은 결국 궁 밖으로 쫓겨났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려했던 옷은 찢겨진 채 초라한 모습이었대요. 명성왕후는 차가운 목소리로 옥정에게 경고했답니다. 다시는 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옥정은 비에 젖은 채 뒤를 돌아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대요. 궁 밖의 초라한 사가, 옥정은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대요. 밤마다 벽을 노려보며 자신의 불행을 가져다준 사람들을 증오했답니다. 옥정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대요. 명성왕후, 반드시 당신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주겠어. 한편 숙종은 밤마다 술에 취해 옥정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대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옥정의 모습에 숙종은 점점 더 미쳐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정에게 명성왕후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대요.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옥정은 화려하게 다시 궁으로 돌아왔답니다. 5년 전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화려한 가마, 고급스러운 비단옷, 그리고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채 당당하게 입궁했답니다. 숙종은 옥정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대요. 옥정,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리고 얼마 후 옥정은 왕자, 훗날 경종을 낳았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옥정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대요. 기사 황국이 일어나고 인현왕후는 폐비되어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소복을 입고 슬픔에 잠긴 인현왕후의 초라한 뒷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대요. 그 뒤에서 장희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현왕후를 비웃었답니다. 이제 이 조선은 내 것이야. 붉은 곤룡포를 입은 숙종 옆에 나란히 앉은 그녀. 마침내 조선의 국모가 된 장희빈. 하지만 이 승리가 곧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지만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답니다. 옥정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결국 그녀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대요.
숙종 33년,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았답니다. 그녀의 핏빛 욕망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대요. 권력과 사랑을 탐했던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에 남았답니다.